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이어 아프리카에서도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북한의 내부 소식통이 보도했습니다. 와화벌이를 해 파견한 노동자들은 중장비 없이 맨손으로 작업한다고 한다. 그 와중에 임금까지 안 주니 굶어 죽으나 싸워서 죽으나 이판사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지난달로 예정됐던 귀국이 연기되자 이에 반발하며 폭동을 일으켰다. 앞서 북한 국방성 산하업체가 노동자를 파견한 중국 지린성 허룽시 의류 제조 공장과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지난 1월 임금 체불 문제로 처음 폭동이 일어났고, 중국 야오닝성 단둥시 의류 공장에서도 지난달 노동자 약 10명이 귀국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하는 등 집단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이 북한 소식통 등의 이야기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받았다면서 지린성 폭동을 보도했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둥에서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정보를 통제하고 있지만 첫 폭동과 관련된 소문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있는 10만여 명의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북한 당국이 1월 지린성 폭동 이후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비밀경찰을 대거 파견해 공장 간부와 폭동 가담자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문을 포함한 가혹한 조사로 공장에 근무하는 북한 대표가 다쳤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었다며 북한 당국이 폭동을 주도한 약 200명을 구속해 본국에 이송한 것으로 판명됐는데, 이들은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는 등 엄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한 소식통은 지린성 폭동과 관련해 북한 당국의 충격이었던 것은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30세 전후가 폭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이라며 그들은 이전 세대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장마당 세대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 태어나 국가 배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활을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시장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주거 환경, 외출과 스마트폰 이용 금지 등 자유가 박탈된 데 대한 불만도 지린성 폭동 동기였다며, 김정은 정권이 자본주의 사회를 동경하는 세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반발을 억누르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 대부분을 충성자금 명목으로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일부만 본인이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구조 자체가 사용자와 노동자 간 갈등, 긴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데다 코로나19 봉쇄에 따라 파견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불만이 한계 수위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정보원은 콩고에서 북한 근로자의 집단행동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는 않으면서도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에 기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혀 최초 알려진 중국 지린성 외에도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추가 반발 동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중국 동북부에 있는 북한 식당 등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경을 엄격히 관리했던 북한이 작년 여름 중국과 왕래를 허용했지만 귀국한 북한 노동자보다 새롭게 중국에 입국한 노동자가 적은 듯하다며 중국이 북한 노동자 입국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관련해 소식통은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들끓은 북한 노동자들, 중국 동부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여러 공장에서 파업과 폭동을 일으켰다. 북한 당국이 이들의 임금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아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가로챘기 때문이다. 최근 대북 소식통들을 통해 전해진 내용인데 인명피해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은노동자들 폭동으로 관리자 1명이 사망했고요, 3명이 중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 사망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데 중국에만 여전히 수만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임금 체불에 시달려온 것으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보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의 60% 이상을 북한 간부들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일 1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생활 속에서도 철저한 통제와 감시를 받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가 없고 철저하게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바람에 노동 조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상황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해치는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정원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인해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핵심 자금줄로 꼽혀 한미 당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인 콩고와 토고, 코트디부아르 등에선 북한 의료진이 현지 병원에서 외화를 벌고 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북한 만수대창 작사가 수주한 대형 동상 건설 현장 등에서도 북한 당국이 파견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 활동이 포착됐다고 한다. 국정원이 이번 입장에서 증가 추세라는 표현을 쓴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판단하는 것일 수 있어서다. 실제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폭동이 인접 지역이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서까지 연달아 일어나는 건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다. 특히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폭동을 일으킨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해 일벌백계 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건 김정은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국가비밀보호법 등을 제정하면서까지 막으려고 했던 외부 문물과의 접촉에 따른 효과일 수 있어 국정원이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재 국면에서 외화벌이에 숨통을 트게 해주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북한 체제의 내구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돼 돌아온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당장은 통제와 억압을 통해 주민들의 사상이완을 막으려 하겠지만 이번 사태의 파급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도대체 노예제도랑 뭐가 다른 겁니까? 지금 북한 갈 때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꼭 통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